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요, 무리함수의 투스텝 네 번째 유형이죠.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 관련된 유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부터 19번까지의 문항을 정리해 볼게요. 14번 대표 문항 함께 보시죠. 자, 문제를 보면 무리함수 fx 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루트 x-1 플러스 k. 자, 이 그래프하고요. 그 역함수의 그래프.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교점이 두 개가 나올 때, 그때 k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대표 문항답게 출제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는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할 때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역함수의 교점을 생각하지 않죠. 바로 누구요? y는 x와의 교점을 생각한다. 이게 바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소개해 보자면 이런 거였죠. 자,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음과 같은 함수, 이렇게 된 함수로 할까요? 자, 이게 f라는 함수다라고 했을 때 그 역함수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실제로 그 역함수가 아니라 요 y는 x와 fx와의 교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굳이 이 둘을 연립할 필요 없이 이 둘을 연립해서 구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교점 두 개 나온다는 거는 y는 x하고 이 fx 그래프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식으로 바로 구하려는 친구도 있을 텐데 식으로 구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프 문제는 그려서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함수 문제는 그리는 게 원칙이에요. 식은 그 다음입니다. 자, y는 x라는 걸 한번 그어볼까요? 자, 볼게요. y는 x. 이렇게 y는 x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y는 x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를 그려봐야 되는데 시작점이 있죠. 시점이 근원에가 0이 될 때 x값 1 대입하면 1, k에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향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x좌표가 1인 바로 여기요. 쌤이 점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여기 x는 1, 여기 어딘가에 바로 시작점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 위로 향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면서 결국에는 이쪽에서 하나만 나겠죠.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날까라고 한다면 쌤은요 바로 요 점이죠. 요 점보다는 아래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 한번 적당히 그어볼게요. 자, 요 점은 시작점 1, k라고 하고 여기서 오른쪽 위로 가면서요. 이렇게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점, 시작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쌤은요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다.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보다는 위에 그어야 되겠다.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하나니까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엔 쪽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걸 좀 연장해 볼게요. yx를 연장해 보면 결국엔 두 점에서 만나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그래서 요 노란색 선까지는 괜찮다. 즉 우리가 보고 싶은 건 k의 범위입니다. 즉 1, k 시작점에 y 좌표의 범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범위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요 아래 거요. 노란색을 볼 텐데 결국은 이 yx하고 접할 때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접할 때는 교점이 하나일 때. 자, 둘을 연립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k를 이항하고 루트만 남겨놓은 다음에 양변 제곱할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자, 여기 x-1과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x제곱에 자 묶어볼까요? k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교점이 하나니까요. 바로 판별식이 0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 된다 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K제곱 2창 사라지고요. 자, 4K에 자,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K가 4분의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때의 Y좌표가요. 4분의 3이에요. 요 아래에 있는 게.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는요. 바로 요 점 좌표를 생각하면 되는데 x가 1일 때 요거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요 점은요. 결국 1,1이겠죠. 그래서 요 k 값이 1일 거예요. 요 위에 거는 k 값이 얼마다? 1이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다. 어떻게 됐냐? 자, 요 노란색과 요 노란색 사이, 즉 4분의 3과 1 사이의 값이면 되겠죠. 교점이 두 개라고 했는데 요 1일 때만큼은 하나, 둘, 교점 두 개인 거 맞으니까 이쪽에는 등호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바로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14번부터 19번까지 문제 중에서는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개념 보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뭘 보겠다? 그래, 원래 함수하고 y는 xy의 교점을 생각하겠다라는 거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함께 볼게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 그래프 잠깐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fx의 그래프는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1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바로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다음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1보다 큰 구간에서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생긴 게 바로 y는 fx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gx는 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루트 2x 플러스 3이요. 자, 그랬을 때 y는 자, f의 g 인버스 x라는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될 거 같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fx 10부터 우선 완성해 볼까요? fx 우리가 앞서 말로만 했는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바로 1이라는 상수함수. 자,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에서는요, 바로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자, 1 이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x의 역함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2x 플러스 3이죠. 자, 양변 제곱할게요. 그럼 2x 플러스 3은 y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x에 대해 정리해보면 3 이항하고요. 2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y는 x에 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나오겠죠. 자, x자리에 y 대입하고요. y자리에 x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인데, 자, 범위가 있는 거 확인해 보셔야죠. 자, 이때 y의 범위는요, 루트니까 0 이상이 될 거예요. 치역이요. 자, 그러면 y는 x에 대칭하면서 이게 정역으로 오죠.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g 인버스 x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 식을 한번 구해봐야죠. 자,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g 인버스 x니까요. 자, 선생님 밑줄 그는 요 x자리 있죠? x라고 되어 있는 곳에 모두 다 g 인버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 그리고 마이너스 g 인버스 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자, 이 구간에 있는 x에도 모두 대입해 주는 겁니다. g 인버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g 인버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각각 요 구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G 인버스 X는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 가지고 한번 범위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각각을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요거 좀 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2를 다 곱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제곱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자, x 제곱 1보다 작을 때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역함수는 0 이상인 범위만 다루는 거니까요. 자, 요 범위는요. 자, 0 이상의 1 미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갔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 구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G 인버스 X 이게 바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물론 기본 범위는 저 x가 0 이상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각 변에 이제 2를 우선 2를 다 곱하죠. 2를 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3을 다 더하겠습니다. 3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해서 1 이상 5 미만이 되는 구간은요. 바로 1 이상 루트 5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수 파트에서도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 범위가 나올 텐데 근데 양수인 구간만 다루는 거니까 실제로 그 음수 파트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 부등식을 풀이한 게 이겁니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G 인버스 X 바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죠? 양변에 2 곱하면 역시나 이렇게 될 거고요. X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양수인 범위에서는 다루는 거니까 X가 바로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요. 바로 0 이상 1 미만해서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올 거고요. 자, 이 두 번째 구간 풀었죠? 바로 1 이상 루트 5 미만의 구간에서는 G 인버스 X 요 식을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이차 함수. 자,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요.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자, 이제 이거를 그려주면 바로 합성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 이렇게 놓고요. 자, 양수인 구간만 다룰 거고요. 0서부터 1까지는요. 바로 1이라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0,2분의 3을 꼭 지점을 하고요. 뭐 이쯤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x에다 1 넣으시면 1,1 여기 지나고요. 그 다음에 루트 5를 대입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쵸? 자, 루트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점 지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하시죠? 그 중에 요 구간만 다루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블록 형태로 이렇게 자, 이렇게 곡선이에요. 위로 블록의 일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곡선 같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이다. 됐죠? 자, 그다음에 루트 5 이상일 때는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가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정답에 몇 번에 나와 있나요? 정답 바로 3번 보기에 이 그래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건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빠르게 예측하는 방식은요. 다 바로 직선이나 상수함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G 인버스 X라는 이 속함수가요. 몇 차? 2차 함수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는요. 이렇게 원칙에 맞게 다 이렇게 구간별로 식을 세우셔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직접 한번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봤고요. 이어서 이제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을 봤더니요. fx라는 함수식이 주어지기를 루트 x-2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역함수요. fx의 역함수를 gx다라고 하자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y는 fx 그래프하고요. 자, x축하고 또 x는 6이라는 직선. 자, 요 세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바로 S1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역함수 하고요. 그다음에 x축 그리고 y축 또 하나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요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S1 더하기 S2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2학년 혹은 3학년이 된다면 자, 이런 함수들에 관련된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요. 하지만 1학년이죠. 1학년에서 우리는 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곡선들이잖아요. 결국 fx나 gx는. 곡선이 포함되어 있는 넓이는 직접 못 구합니다. 1학년 수준에서는. 그렇다면 이 S1과 S2를 더한 게 어떤 도형일 건데 그게 곡선이 없는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직사각형이라든가 이런 식의 아는 도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래, 결국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대칭이죠. 자,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시켜주고요. 자, 요 넓이를 갖다 붙이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는 거다 그냥.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는 갖다 붙이는 모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그래프 문제다 철저하게. 자, 이렇게 좌표 표면상의 그래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보죠. 우선 fx 그래프부터 볼 텐데요. 자, 2,0에서 시작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요. 자, 오른쪽 위로 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텐데 x는 6이라는 선도 있으니까요. 자, 요쯤 잡아볼까요? 4, 6. 그래서 여기다 6 넣어보면 얼마 돼요? 그렇죠. 루트 4. 그래서 2가 되겠네요. 즉 6,2 여길 지나고요. 여기 2,0 지나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식의 곡선을 떠올려 보시면 자, 요게 y는 fx가 되어 있고요. 자, 요 곡선하고 x축하고 x는 6 바로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x는 6. 자, 요 넓이 보이시죠? 자, 요게 S1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역함수라고 한다면요. 바로 y는 x의 대칭이 되면서 우리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반쪽짜리 이차함수인 거 알고 있죠? 이 시작점 2,0이라면 방이 0,2 이게 꼭지점이 되면서요. 자, 쌤이 y는 x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y는 x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대칭시켰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쵸?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점도 찍어 볼게요. 이 점이 지금 6,2죠? 그럼 쌤은요 2,6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2,6이요.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참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 지나면서 이게 바로 y는 gx거든요. 자, 그랬을 때 x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2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 파란색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여기가 S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때 S1하고 S2 더해보자라고 했는데 쌤이요 S1을 한번 옮겨보려고요. 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어디다 옮길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2에서부터 6까지 X축. 자, 그거 Y넥스 대체하면 Y 2에서 6까지 여기 2선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곡선 Y넥스는요 Y넥스 대체하면 요 곡선이 되겠죠. 따라서 요 S1은요, 쌤이 이렇게 그어보자면 요 넓이. 쌤 체크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죠. 여기가 지금 S1하고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S1 더하기 S2는 지금 쌤이 빨간색 한번 그려보자면 결국엔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통해서 갖다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길이가 2죠?
세로 길이가 6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6, 12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워낙 출제가 잘 되고 있고 한번 풀어보면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곡선을 포함해서 이렇게 넓이 합구하라고 하면 그냥 갖다가 붙여주고 우리가 아는 이런 직사각형 모습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갖다 붙이게끔 이게 잘 보이려면 정확하게 2,0, 6,2 이게 정확한 점을 찍어주고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대칭해서 갖다 붙였을 때 똑같겠구나 여기가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띄거든요.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팁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17번 문제. 자, 2017년 교육청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x 함수 식이 나와 있는데 두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는 바로 루트 2x라는 무리함수.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4x라는 일차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fx에 역함수가 있는데 그 역함수가 gx예요. 그 gx를 가지고 부등식을 우리는 풀어볼 텐데 이렇게 생긴 부등식입니다. 자, 요거에 해를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제 우리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요. gx 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부등식을 풀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역함수 gx 구하기가 되겠어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구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쌤이 이렇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보면 기본적으로 fx 그래프라고 한다면 0,0을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다음과 같은 곡선 형태로 나오겠고요. 루트 2x이고요. 자, 4x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 4짜리로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쌤이 그리려고 하는 거는 또다시 자, y는 x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게 바로 y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yx에 대해 대칭해 보세요. 그렇다면 요 곡선 무리함수는요 반쪽짜리 2차 함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이죠. 쌤이 지금 조금 빠듯하지 않은데 요게 이제 이 직선을 yx 여기에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쌤이 색깔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역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 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gx식 어떻게 될 거냐? 자,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를 yx에 대칭하는 겁니다. 자, 빨리 구하는 요령도 있어요. 그 요령은 쌤이 특강식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중간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면 양변 제곱해요. 그 다음에 x는 여성이면 2분의 1의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y는 x에 대칭하면 됩니다. 자, x자리 y, y자리 x 넣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함수 있죠? 요 노란색 함수는 2분의 1 x제곱이 된다라는 거. 자, 빨리 하는 건 간단히 소개하면 이거야. 여기가 시작점이 0,0이면 그 0,0을 y는 x 대칭해도 0,0. 그래서 꼭지점이 0,0인 이 참수가 되어 있고요. 자, 요 x 앞의 개수가 바로 역수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요 숫자하고 요 숫자 역수 관계인 거 알면 사실 바로 그냥 2분의 x제곱 알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요게 지금 사실상 y의 범위를 보자면 요 함수의 y는 0 이상이죠. 그쵸? 자, 요 함수 보세요. y가 0 이상. 그래서 이게 y는 대칭하면서 x의 범위로 와요. x가 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x라는 거 이거 보이세요? 요게 4x인데 그럼 이건 뭐죠? 4분의 1x. 원래 그냥 바로 아셔야 돼요. 왜냐면 y는 x에 대칭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4x는요. y는 x에 대칭하면 4분의 1x가 돼요. 자, 찝찝하다. 그럼 해보세요. 이렇게 x는 이렇게 해서 4분의 1 y 이렇게 하시고요. 자, y는 x에 대칭하면 바로 y는 4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바로도 아셔야 돼요.
4분의 1 x 이렇게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땐 이거다. 그래서 요렇게 요 노란색에 대해서 함수식을 구한 건데 이 노란색보다도 요 2차 함수 좀 잠깐 보세요. 그려봐야죠. 0,3을 꼭점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검은색은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쌤이 검은색은 지울게요. fx는 지금 필요가 없죠.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yx는 뭐 안 지워지네요. 그냥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0,3 요쯤 잡아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자, 위로 볼록인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이 부등식 해석해 보면 gx가 요 이참수보다 아래에 있는 x 범위를 구해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보이세요? 이 교점, 요 교점 기준으로 요 부분 있죠. 요 안쪽 에 요렇게 된 부분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 갔죠? 자, 그렇다면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구해서 요 두 x좌표 사이 범위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은요, 여기 x좌표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요 교점에 x좌표가 필요해요. 자, 요 교점 구하려면요, 요 노란색 선이 뭐예요? 4분의 1 x잖아요. 요거하고 연립해 주셔야죠. 요 2차 함수하고요. 되죠?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를 다 곱해 볼게요. 그러면 x 제곱에 여긴 마이너스 x인데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4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근데 우린 지금 음수인 거 고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고르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네요. 자, 그 다음이요. 이렇게 생긴 노란색 이거는 2분의 1 x 제곱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 x 제곱하고요. 자, 요 2차 함수하고 연립해서 교점 구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4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3x 제곱이 12니까 x 제곱이 4고요. 따라서 x는 양수죠. 지금 2가 되겠습니다. 여기 2요. 그럼 됐네.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바로 마이너스하고 2 사이 범위죠. 근데 여기 등호 만나는 것까지 되니까 교점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 A 값이 마이너스 하고요. B 값이 2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B의 값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을 보자면 마이너스 2 나와 있는 게 정답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정리해 보자면 fx가 주어져 있어서 우리는 1단계 gx 역함수 구할 줄 아는 게 1단계 풀이가 되어 있고요. 역함수식이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부등식의 해, 즉 gx가 요 이참수보다 작거나 같은 것, 즉 아래에 있는 x 범위를 우리가 교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즉 부등식 풀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18번으로 가볼까요? 유리함수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nx-200n 분의 분자는 x-3 이렇게 되어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의 두 정근선을 구해보래요. 하나가 x는 k 그리고 하나는 y는 fn 이렇게 된답니다. 자, 글쎄 2차 함수가 있대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반쪽짜리네요. x가 0 이상의 구간에 해당되는 2차 함수. 그렇다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이 2차 함수의 역함수요. 자, 역함수는 y는 gx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hx gfx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정의해 놓고요. h1서부터요. h2, h3 이렇게 해서 다 곱해보래요. h3 계속 곱해봐라. 어디까지 곱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h의 k-1까지 고백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풀이요. 자, 정근선 구할 건데 굳이 뭐 표준형으로 대분수꼴로 바꿀 필요 없이 정근선 정도 우린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분모가 0이 될 때 x값이요. 자, 이거 보면 2nx 200n이 0이 될 때 x값.
자, 그러면 2nx가요. 바로 200n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양변에 2n으로 나눠주시면 바로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k 값이 100이네요. x는 100 이거니까 k가 100이야 라는 거는 벌써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이라고 했을 때 바로 x 앞에 개수비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2n분의 1. 그래서 fn이라는 게 2n분의 1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도 해결해냈고요. 자, 됐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gx가 필요한데 역함수예요. 역함수 한번 빨리 구해볼까요? 빨리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쌤이 특강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요 함수의 꼭지점을 찾으세요. 이차함수에 그럼 0,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yx에 채우면 이 둘의 자리가 바뀌어서 이 무리함수인 gx의 시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0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괄호를 꼭 쓰세요. 여기 플러스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두 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누구인지 또 x 앞에 개수가 누구인지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x 앞에 개수는 뭐하고 똑같냐? 자, 요 2창 앞에 있는 개수 있죠. 2분의 1하고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역수 2가 1로 들어와요. 자, 근데 플러스 루트냐 마이너스 루트냐라는 거는요. 바로 얘 x의 범위를 보시면 되는데 x가 0 이상이면 y는 x를 측하면서 요 범위에서 y가 0 이상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y가 0 이상 나오려면 플러스 루트여야 0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다. 요거다. 요게 바로 gx입니다. 익숙해지면 바로 그냥 암산하는 듯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몇몇 친구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쌤이 서술형 풀이처럼 하나하나 접근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2를 곱할까요? 그럼 2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x제곱은 2y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야. x가 0 이상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루트여야 x가 0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y는 x에 대칭하는 거야. 그러면 x자리에 y, y자리에 x 넣으면 우리가 구한 요 식하고 동일하죠. 이게 바로 gx입니다. 됐죠? 자, 여기 묶어놓은 거고 여기 묶어놓지 않은 거고 그 차이밖에 없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gx가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h를 보세요. h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자 hx는 gfx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근데 fx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fn이 이거니까 n자리 x 넣으면 fx겠죠. 그래서 2x분의 1 이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hx는 gfx니까 g가 이거잖아요. 그죠? 요 x 자리에 요 fx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무리함수 자, 겉함수인데 요 x자리에 뭘 대입한다고? fx를 대입하면 그대로 뭐 나오겠죠. 합성함수가요. 자, 그러면 루트 x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k만 1이니까 우리가 k가 100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값 좀 보실래요? 요 마지막이 h의 99로 끝나겠어요. 그래서 99개의 함수값을 곱하는 건데 그냥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루트끼리 계속 곱하는 거니까 근호 안에 것끼리 곱할 건데 그러기에는 이게 대분수꼴이잖아요. 자, 대분수꼴 가지고 곱하면 바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통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안쪽. 그러면 근호 안에 것끼리 곱할 때 바로바로 날아가겠네요. 정말 그런지 이걸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요 값 잠깐 당겨서 볼게요. 자,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루트 1분의 2. 자,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3. 3 넣으면 루트 3분의 4. 이런 식으로 2, 3, 4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모두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것만 써볼까요? 99 대입하면 99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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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하고 나면 두 개 남습니다. 분모 쪽에 루트 1 남고요. 분자 쪽에 루트 100이요. 그래서 1분의 10 그래서 10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단순 계산 문제가 되겠죠. 자, 정답 확인해 보면 10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 그냥 정근선 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2차 함수 반쪽짜리 2차 함수의 역함수 gx를 구할 수 있냐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냥 단순 무리식 연산 계산까지. 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9번을 볼까요? 자, fx는 무리함수 주어져 있어요. 루트 x 플러스 2로요. 그다음에 그 역함수가 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요 둘의 교점을 P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y는 fx 위에 점이 있대요. 위에 점 A가 있고요. 자, 그 A를요, y는 x에 대칭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점을 점 B라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B 길이가요. 최대일 때. 그때 바로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A의 X좌표는 P의 X좌표보다 작다. 뭐 이렇게도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건 그림 그릴 때 참고하라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우선 그리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fx 그래프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2,0에 시작해서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됐죠? 자, 요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y는 fx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y는 x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쭉 커봅니다. 이렇게 y는 x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0은 자, y는 x에 대칭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0, 마이너스 2로 올 거고요. 자, 역함수 그래프 그려보자면 반쪽짜리 이차함수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요게 바로 f 인버스 x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됐네. 자, 했을 때 교점 여기가 지금 P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fx 위에 이미 A라는 점이 있고요. 또 그걸 yx에 대칭하면 이쪽에 B가 있겠죠. 그쵸? 근데 선분 AB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A하고 B가 어디 있어야 최대가 될까라는 게 중요하죠. 대충 보자면 이제 A가 여기 있으면 B가 이쪽에 있으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쯤 될 것 같아, 이쯤. 그쵸? 이쯤. 대략 이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쵸? 느낌상으로는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 A가 여기 있으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B가 어디? 이쯤. 그냥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자면 요 정도. 원점을 지난지는 모르겠고, 자, 요 정도가 가장 긴 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요 AB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인데요.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는 수직이 되겠고, 자, 요렇게 A하고 B에서 선생님 뭘 그을 것 같아요? 그쵸. 접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죠. 접선을요. 좋아요. 자, 접선을 그어보면 접선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요 y는 x하고 평행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 평행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좀 평행스럽게. 그럼 안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그냥 할까요? 정확하게 못 그리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B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면 y는 x하고 뭐하다 이렇게 평행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건 좀 평행 같네요. 그죠? 자, 이거 그냥 만난다고 해주세요. 또 그리기가 좀 그러네.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지금 접선을 그어보면 요 y는 x하고 뭐다? 평행이다. 그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요. 도형의 성질로는. 이해갔어요?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게 세 선이 평행이 된다. 즉 AB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1이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AB 좌표를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쌤이 지금 평행선을 그은 거 있죠? 요 평행선을 한번 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울기가 1인 거는 이제 알잖아요. 도형의 성질로. 그러면 요 y좌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y좌표는 k라고 놓고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게 요 무리함수하고 보면 교점이 하나예요. 그쵸? 요 무리함수하고 그러니까 연립방식의 해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식 루트 x 플러스 2하고 y는 x 플러스 k하고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입니다. 판별식 쓸 거예요. 우선 양변 제곱해야죠. 그럼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에다가요.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텐데
자, 판별식 써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0이 될 때 k값 구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 그래서 k가 4분의 9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요 선이요. y는 x 플러스 4분의 9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a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교점이잖아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 이미 연립방정식이 이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k자리에 4분의 9를 넣어보면 되죠. 자, 4분의 9에다가 2 곱하면 2분의 9에다가 1 빼는 건가요? 그럼 얼마죠? 2분의 7x네요. 자, k자리에 4분의 9 넣어보시면 4분의 9의 제곱이니까 4, 4, 16분의 9, 9, 81. 여기서 16분의 31을 빼는 거죠. 그럼 얼마인가요? 분수가 나와서 계산이 좀 지저분하네요. 자, 그러면 5, 49 이렇게 되겠다. 49. 근데 이거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 x 플러스 이게 4분의 7의 제곱인가요? x 플러스 4분의 7의 제곱이겠죠. 실제 전개해보면 이거 똑같죠? 아, 그래서 x가 뭐구나? 마이너스 4분의 7이구나. 이게 바로 요 a점의 x 좌표가 되겠죠. 연립방식의 바로 교점의 x 좌표니까요. 자, 됐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7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2가 나오겠어요. 즉 2분의 1이 y좌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a좌표가 이거라면 b좌표는 당연히 y는 x 대칭한 거니까 자, x좌표, y좌표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P 넓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대칭에 의해서 이 길이 같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해갔어요? 자, 그럼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럼 P 좌표가 우선 필요하네요. P 좌표 구할게요. P 좌표는 Y는 X하고 FX하고의 교점이니까 이거 연립해 볼게요. 양변 제곱하면 다음과 같겠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X좌표 양수니까 X는 2. 자, y는 x 위의 점이니까 p가 2,2인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좌표 다 아니까 뭐 우리가 흔히 사선식이라는 넓이 공식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서 직사각형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세 개를 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요 밑변 A, B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밑변 길이 구한 다음에 요 A하고 B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높이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서 높이를 구해도 되고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워낙 다양하죠. 뭐 세 좌표 나왔는데 이 좌표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못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갔죠? 자, 그럼 마지막 방법으로 그냥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각자 편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얼마인지 계산 결과만 확인해 드릴게요. 선생님 뭐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이 밑변 길이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요. 4분의 9 루트 2가 나오면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야. 계산 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요 AB 좌표 가지고 요 직선 AB를 구하실 수 있죠? 자, 구해보면요. 4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이 P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높이가 나오겠죠. 자, 높이 h라고 놓는다면요. x, y의 개수의 제곱합에 루트 씌운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2하고 2를 대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8 더하기 5 요거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계산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4 루트 2분의 2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걸 밑변, 요걸 높이로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와요. 그 넓이는 바로 32분의 189 이렇게 나오는지 계산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몇 번에 나와 있냐? 바로 5번에 나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쌤은 포인트는 다 짚어드렸습니다. 역시나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AB 길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라고 A하고 B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YX와 평행한 기울기가 1일 때다라는 게 이 문제 사실은 전부나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단순 계산들, 뭐 교점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이었죠.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 관련 유형이었어요. 본인이 틀렸던 유형들 다시 한번 이해했다면 본인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들을 때는 이해 가거든요. 수학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실전에서 학교 시험에서 딱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술술술 풀리지 않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맞춰도 힘들죠. 왜냐면 시간 너무 많이 쏟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또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신 1등급을 원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문제 딱 나오면 바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탁탁탁탁 정해질 정도로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뭐 복습밖에 없겠죠. 그래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요. 다섯 번째 유형이네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투스텝의 이제 마지막 유형이 되겠네요. 자, 이 유형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